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아주 달라지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한국 언론은 뭐 하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군 특별 취재팀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KBS가 종군 특파원을 현지로 급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 뉴스 그리고 그제 저녁 뉴스부터 현지에서 직접 보도를 하고 있어요. 위성으로 연결해서 생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기자입니다. 김경진 기자라고 하는 기자, 여기자입니다. 여기자. 여기자가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 나가서 이 장면은 지금 그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S의 최문종 앵커하고 이렇게 대담을 나눈 장면입니다. 그래서 최문종 앵커가 한 질문을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하고 종군 특파원이 현지에서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사실 KBS가 현지에 이렇게 특파원을 보냈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스크바에 특파원이 있어요, 한 명. 그런데 모스크바, 즉 러시아에서는 언론 통제 심합니다. 함부로 못 씁니다. 러시아 당국이 굉장히 언론 통제를 해요. 그래서 모스크바 특파원이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사가 어떤 이야기를 본국으로 타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행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사인 KBS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건 엄청난 심리전을 뛰어넘는 엄청난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KBS 뉴스를 거의 다 보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KBS가 보도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KBS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군 특파원을 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KBS가 만약에 북한군 관련 특종 보도를 한다, 단독 보도를 하게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KBS를 인용해서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용하기 싫으면 직접 현지에 가야 되거든요. 기자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기자가 현장을 이탈할 때 그 기사의 힘은 없어지죠. 하지만 기자가 현장에 있을 때 현장에서 전달하는 리포팅은 그야말로 그 위력이 대단하죠. 막강하죠. 또 기자는 또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 신분으로 보고 듣고 한 것을 본국으로 타전하고 전 세계로 타전할 때 그 가지는 미디어의 어떤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김경진 기자죠. 김경진 기자는 정치 외교 쪽도 많이 출입을 했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젊은 기자입니다. 특히 여성 기자죠. 여성 기자가 지금 폭탄이 날아다니는, 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뒤에 보시면은 여기 탱크가 녹슬어 있네요. 녹슬어 있는 어떤 현장. 그리고 여기 뭐 장갑차 같은 거 아마 폭격 맞아서 저희 영상 뒤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 캐터필러도 보이고 장갑차 같은데요. 병사들 실어나는 그 장갑차가 지금 전쟁이 2년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6.25 전쟁도 3년 안에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2년 정도 지금 계속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여기 방치되어 있는 이런 전차나 장갑차들이 다 녹슬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지금 KBS 기자가 종군 특파원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KBS가 참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KBS가 첫 보도한 게 이렇습니다. 북한군과의 첫 교전이 그냥 설이 아니고 사실로 확인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KBS 기자가 현장에 가서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게 확인했다. 이걸 방송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팩트 보도를 하는 거죠. 로이터 통신이 무슨 한국 문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AFP 통신이 무슨 한국 문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북한군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대한민국 기자들보다 더 가지겠습니까? 대한민국 기자들이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된 문제니까. 여기서 그래서 김경진 기자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 발로 북한과의 교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정보는 아직 말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은 더 많은 특종거리가 현장에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빨리 대한민국 기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KBS하고 인터뷰했는데 북한군과의 교전이 며칠 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그리고 현지 분위기도 전합니다. 뭐 가짜뉴스, 북한군 포로라는 신분증 사진이 온라인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건 가짜다. 이렇게 팩트를 확인해 주기도 하고, 어제 뉴스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단독 인터뷰했어요. 이런 거 잘하는 겁니다. 아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카드라고 하는 그런 통신 말고, 카드라 통신 말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모스크바에 있는 특파원은 모스크바 당국의 정확한 해명과 설명을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양측으로부터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통해서는 어떤 단독 보도를 이끌어냈느냐. 북한 군들이 지금 러시아 군복 입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카드라 통신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있다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감독하에 있다. 이거는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말이 이제 KBS 보도로 확인된 건데, 이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 남의 나라 파병을 갔는데 자기 나라 군대를 보내면서 20대 청춘들을 12,000명이나 보내면서 자기들 군복도 못 입히고 러시아 군복으로 입힌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용병. 돈 받고 팔아버리는 용병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더니 러시아군의 감독하에 있다. 이건 러시아 제국의 용병인 거죠. 그걸 확인하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인터뷰를 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인터뷰도 이끌어냅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교전, 그러니까 현재까지 교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교전이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의 교전은 쉽게 이야기하면 중대급, 대대급들이 군사 작전을 펼치면서 펼치는 체계적인 수준까지는 아니고 소규모 교전으로 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규모 교전이라는 것은 참호 속에서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군이 파놓은 참호 속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가다가 참호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소규모로 소총이 발사되는 이런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말은 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말을 통해서 볼 때 그 러시아군이 파놓은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 보면 그 평원입니다. 산악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평원에 깊게 참호를 파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참호가 가까워지는 지점에서는 서로 수류탄도 던지고 소총을 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사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전황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군사 교범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북한군들이 러시아군이 파놓은 참호 속으로 떠밀리고 있구나. 이게 구소련군이 잘 쓰던 수법입니다. 총도 주지 않고 그냥 소련의 젊은 청춘들을 그냥 전쟁 최전선을 밀어넣기 전략. 이게 인해 전술 비스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총 들고 가던 사람이 떨어져서 총을 맞고 전사하면 그 뒤에 가던 사람이 그 총을 들고 다시 싸우게 되는 아주 무지막지한 이 자유민주주의체 군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전술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이야기는 또 이겁니다. 러시아의 훈련 기간은 한 달이었는데 현재는 몇 주 또는 일주일로 단축됐다.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간 북한군들이 거기서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훈련을 받고 쿠르스크 현지로 왔는데 지금 일주일 정도로 단축됐다는 거죠. 그 말은 더 많은 북한군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 국방장관이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사람들의 공식 인터뷰를 받아서 방송을 하게 되면 이거는 팩트 보도이고 구체적인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보도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종군 특파원들이 현지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KBS가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자, MBC 안영준 사장, MBC 기자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종군 특파원 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조중동,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사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현지로 종군 특파원을 보낼 때가 왔습니다. KBS가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청자들이 대한민국 기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취재한 인터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속속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KBS가 보여줄 수 있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신료의 가치입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